안녕하세요. 강서대학교 이상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K-nearest neighborhood에서 최근접 이웃 방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접 이웃 기법 또는 K-nearest neighborhood는 우리가 예측 모형에서도 쓸 수가 있고요. 범주형 모형에서도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분류 모형에서도 그대로 쓸 수가 있고요. 우리 K 근접 이웃 모형은 K nearest, KNN이라고 우리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KNN 모형은 우리가 리니어 모형의 일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에 리니어 모형도 배우고 트리 모형도 배웠는데 K 근접 이웃 기법은 우리가 리니어형 모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KNN 모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예측 모형, 분류 모형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NN 모형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앞에 K는 숫자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는 이웃을 의미하고요. 니얼리스트는 가장 가까운 이웃을 골라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K라는 거는 우리가 홀수로 주어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요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데이터에서 가장 가까운 네이버를 먼저 고르게 됩니다. 고를 때 K개를 고르게 되겠죠. 그래서 K개는 보통 3, 그 다음에 5, 7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거와 가장 인접한 것들을 통해서 이 인접한 데이터들의 우리가 그 분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 모형을 이 데이터를 우리가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 악성, 양성을 진단하는 모형, 이 샘플을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분류 모형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데이터 중에서 이 데이터가 우리가 모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일단은 우리가 악성으로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악성인데 이 14번 데이터에 가장 가까운 근접 이웃 네이버를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 먼저 K가 3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가장 가까운 데이터들을 이렇게 골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를 우리가 고르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재야 되고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네이버 이웃들을 골라내게 돼서 여기서 보면 요 데이터와 요 데이터는 악성이고 요 데이터는 양성인데 2대 1이니까 14번은 우리가 악성이다 라고 판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실제 데이터도 우리가 악성이니까 잘 맞추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네이버를 우리가 고르는데 거리를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거리 계산하는 거를 우리가 간단하게 잠깐 수학적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 거리를 계산할 때는 유클리드 거리라는 걸로 보통 많이 사용을 하고요. 뒤에 가서 우리가 비지도 학습인 군집 분석할 때도 이 유클리드 거리를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서포터 벡터 머신에서 거리 구하는 거리를 한번 구해 봤어요. 그죠? 두 개의 서포트 벡터 간에 우리가 가장 가까운 거리를 재서 우리가 루트 5로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봤는데 그때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수학적 개념을 거리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개념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여러분들이 옛날에 수학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이 삼각형의 이 빗변의 거리, 이 빗변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밑변, A라는 밑변을 하고 B라는 우리 그 수직선 있죠? 높이 이 두 가지를 이용을 하면 우리가 구해주는데 어떻게 구하냐면은 A의 자승 더하기 B의 자승은 C의 자승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불변이에요. 이거는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정리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빗변의 거리를 그 길이를 알고 싶으면 밑변과 높이 두 가지를 알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자승 해주면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자승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C만 알기 위해서는 요거를 루트 씌워주면 우리가 자승이 없어지고 루트로 해서 원래 값이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해서 이런 값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우리가 실제로 이제 데이터들 간의 거리를 하게 되면 x축과 y축이 x1, y1, x1, x2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그 x 값들이 나오는데 투입 변수들이 나오는데 이 투입 변수들 간의 거리를 재야 됩니다. 우리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우리 거리를 재야 되는 거죠. 가까운 거리들을. 그래서 여기 보시면 17번하고 14번하고 17번하고의 거리를 재야 되는데 보면 크기와 질감이라는 두 가지의 독립 변수를 이용해서 크기하고 질감 간에 이용해서 이만큼의 거리를 재야 됩니다. 이 거리 재는 게 쉽지 않겠죠. 자로 잴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런 기법을 이용을 해서 거리를 잽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14번이라고 하고 여기가 17번이라고 하면 요렇게 거리가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 거리는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 이 x축 아까 전에 보면은 x1 크기하고 x2 질감하고 요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알면 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의 거리, 그러면 여기서 보면 여기서 여기를 빼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사이의 거리를 하면 여기서 요 거리를 빼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둘 사이의 거리를 요렇게 제곱을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 x축의 거리, 요 파트가 되겠고요. 이 높이는 요게 되겠죠. 위에서 얘를 빼니까. 그래서 루트를 씌워주면 요 거리를 계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클리디안 거리라는 거는 요렇게 해서 보면 그 전에 요렇게 거리가 요렇게 나올 수가 있죠. 우리가 이미 요거는 우리가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 배웠습니다. 그죠? 요 사이의 거리와 요 사이의 거리입니다. 자, 이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노름이라는 개념과 또 요런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여태까지는 변수가 x1, x2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의 거리를 가지고 우리가 재는데 실제로는 x1 그 투입 변수들이 여러 개죠. 우리가 지금까지 예제를 들어서 보는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투입 변수가 한 열 몇 개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태까지 우리가 배운 이런 개념들은 이 x축과 x1, x2 변수가 두 가지 있을 때 이렇게 계산을 해야 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이거를 확장을 해서 우리가 변수가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변수가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는 이 x1의 변수 크기, 질감, 그 다음에 우리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으면 이 각각들을 모두 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돼요. 그걸 우리가 유클리디안 거리라고 하고요. 수학적으로는 거리를 노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학적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 또는 기계학습 또는 이런 데이터 분석에서는 이 수학적 노름이라는 이름을 거리라고 우리가 이렇게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x축과 y, 다양한 이제 변수들이 있으면 이 변수들 간의 거리를 전부 다 그 차이를 제곱해가지고 다 계산을 해주면 이 두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뭐 밑변과 높이의 제곱이라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정리를 한 거고 그 개념을 이용해서 유클리디안 거리라는 걸로 확장을 해서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실제로 거리 계산할 때 이렇게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표준화할 때도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크기하고 질감 두 가지 변수가 있다고 해볼 텐데 변수가 여러 개라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x1, x2, x3, x4 해가지고 변수가 10개가 있으면 그 10개들을 모두 두 변수 사이에 이렇게 그 차이를 다 재서 우리가 재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14번 데이터하고 17번, 10번, 13번 또는 이 밑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 간의 거리를 다 잰다고 해보면
14번의 크기하고 질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우리가 표준화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전에 배웠죠. 그래서 이렇게 표준화를 해주고요. 이 거리를 재는 건데, 실제로 그래서 거리는 14번하고 17번하고의 거리는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655 마이너스 652, 물론 표준화 시킨 값을 넣어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19.8 빼기 19.7에 자승 해줘서 거리를 계산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거리가 제일 가까운 것들을 쭉 해보면 요게 14번하고 총 요런 데이터들,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들 간의 모든 거리들이 다 나오게 되겠죠. 그 중에서 우리는 제일 가까운 3개만 쓰겠다. 그래서 K를 우리가 3이라고 하면 제일 가까운 3개만 쓰겠다 그러면 3이 되겠고, 그 중에서 가까운 거 순서대로 하나, 2개, 3개를 골라서 이 각각을 비교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1이 2개, 0이 하나. 그래서 2대1로 이 14번은 우리가 근접한 이웃들을 우리가 보고 판단을 했을 때 1이다라고 우리가 판별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우리가 훈련할 때는 진짜 맞는지 점검해 봤더니 진짜 맞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3개로 해봤다가 5개로 해봤다가 7개로 해봤다가, 그래서 K를 몇 개로 했을 때 가장 우리가 이 활용도가 좋은지 이걸 보게 되고, 또 거리를 재는 공식이 유클리디안 거리 방법 이외에도 또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뭐 또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다양한 거리 계산하는 방법들이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공부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유클리드 거리라는 이 개념을 잘 알고 분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유클리드 거리라는 게 뒤에 가면은 군집 분석할 때도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또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도 이제 사용을 했었고, 그래서 가장 이 거리 계산하는 리니어 모형에서의 그 변수들 간의 거리 계산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K가 3인데 K가 5라고 확장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K가 5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거리를 다 재서 제일 가까운 거리 우리가 5개를 뽑아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를 뽑아내면 하나, 2개, 3개가 1이고요. 2개가 0이 되겠죠. 그래서 3대2로 우리가 얘는 전체적으로 결론을 1로 이렇게 내면 되겠죠. 그래서 K 니얼 리스트에서 K는 항상 홀수로 해줍니다. 왜냐하면 짝수면 우리가 판단이 안 설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우리가 K 니얼 리스트, KNN에서는 K는 항상 홀수 값을 주게 된다라는 그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분석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KNN 모형을 실제로 우리가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